아, 그러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김동호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칼슘입니다. 네. 너무 잘 아시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음. 어, 마그네슘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뼈에 잠깐, 좋은 칼슘이네요. 칼슘. 잠깐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어서, 네, 우리 괜찮습니다. 사장님들을 기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귀한 시간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신경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죠. 그래서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뼈 영양소로 알고 계시죠, 많이들. 근데 뼈를 좋게 하는 역할 외에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음. 나이가 들수록 칼슘 소실량 더 많아지고요. 칼슘 흡수량은 떨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 기준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장 고동 조절, 그다음에 근육과 신경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지대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요. 또 혈액 응고, 또 효소들의 활성, 그리고 세포막 투과 증진 등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연조직 중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활성 칼슘의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활성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이제 저 드릴 텐데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칼슘에 대한 부분들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의 칼슘 중에 99%는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뼈의 영양소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1%는 혈액, 체액, 근육 등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1%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주 미량 영양소가 우리 몸을
지탱해가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칼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칼슘이 하는데, 에,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를 형성합니다. 남은 1%가 이제 혈액, 체액, 근육 등에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칼슘염은 칼슘 이온, 그러니까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어, 양이 온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포함된 염,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상태가 이제 칼슘 이온인데 그 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화합물로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즉 칼슘 이온과 다른 음이온이 결합해서 형성된 화합물입니다. 칼슘 염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염화칼슘, 황산화칼슘, 탄산칼슘 등이 있죠. 그래서 칼슘염의 종류로는 염화칼슘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제설제나 냉각 매체로 사용되고요. 황산칼슘은 이제 석고의 주 원료이기도 합니다. 주 성분이죠. 탄산칼슘은 석회석, 대리석 등의 이제 주성분이죠. 근데 칼슘염의 기능이 중요하죠. 칼슘염은 이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어, 자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과 염기가 반응을 해야지만 그 화합물로 생성된 것들이 우리 몸에서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염의 기능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데 칼슘염의 형태는 어떻게 그럼 우리 몸에서 존재하느냐? 칼슘은 체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칼슘염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뼈는 주로 인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화합물과 반응해서 어떤 기능들로 변형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서 창조주가 만들 때의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원리들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으로 영양소들의 발현이 되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저하되고 떨어지면서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칼슘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특히 이제 갑상선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영양소에 대한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에 이제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부갑상선 호르몬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극대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신 분들이 그런 이제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부갑상선 4개 중에 1개 이상에서 너무나 많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며 또 이 호르몬은 혈중 칼슘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해 버린다든가 또 흡수율이 떨어지는 어떤 건강 상태가 된다든가 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화성 궤양 환자, 궤양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고 칼슘 함유 제산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칼슘 섭취량이 극대화되는 너무 많은 어떤 칼슘을 섭취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라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칼슘이 너무 많이 섭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고칼슘 혈증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비타민 D 섭취했을 때도 많은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칼슘량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또한 고칼슘 혈증에 이제 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암, 신장, 폐 또는 난소암 세포는 부갑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혈중 칼슘 수치를 높이는 단백질을 다량 분비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고칼슘 혈증에 노출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 또는 칼슘은 암이 뼈로 퍼지고 전이 되는 것이죠. 뼈 세포를 파괴하며 혈액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발성 골수증, 골수암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뼈가 파괴되어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서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기준으로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너무 과해도 또 너무 부족해도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건강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감당을 해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같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했다 해도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뼈가 분해되는 거, 이제 또는 파괴되는 거, 이게 이제 칼슘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고칼슘 혈증이 유발될 때 나타나는데요. 어, 배체뜨병이나 이제 이런 그 뼈가 분해되거나 혈중 칼슘 수치는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어, 탈수가 오거나 또는 뼈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할 때 앉거나 누워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이제 이런 칼슘 수치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오랜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또 병원에서 길게 이제 입원을 해 있으면서 운동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준다든가, 이럴 때에도 고칼슘 혈증에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노인들이 주로 이제 고칼슘 멀증에 노출될 수가 많은 것이죠. 장기간 이제 침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운동이 거의 활동량이 없이, 그런 이제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 같은, 무기력증이나 이런 부분에 또 빠져서 있다든가, 또는 정신적인 어떤 신경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 외출이 없이 그냥 운동량이 급격하게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장기간 뼈에 체중이 부하되지 않아서 혈액으로 뼈에 칼슘이 이제 배출되므로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칼슘 혈증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혈중 칼슘 농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겠죠. 칼슘의 기능성은 그러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칼슘의 주요 기능은 골격 형성 및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는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골격의 성장과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근육 기능.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 과정에 관여하여 근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칼슘 섭취 부족 시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골다공증이죠. 그리고 성장 장애를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신경 과민,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은 신경계 및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신경 과민, 근육통,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 칼슘 부족은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단순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도 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외에도 또 많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칼슘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칼슘은 과다 섭취 시에 신장결석, 변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비타민 D를 또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칼슘 섭취 유실 부분을 또 증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너무 좋다. 유제품, 녹색 채소, 뼈째 먹는 생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임산부, 수의부, 폐경 여성, 골다공증 환자 등은 칼슘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가 챙겨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체의 성장을 증진하는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려면 영양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양의 균형 안에서 영양소들이 각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이 생리 활성 기능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상이 건강해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경 기능입니다. 칼슘은 신경 흥분 전달 과정에 관여하고 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응고 이런 부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과정에서 칼슘은 중요한 역할,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칼슘에 대한 부분이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칼슘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하게 기능하는 이 칼슘에 대한 부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이런 부분들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조된 칼슘들을 섭취하셔야 되고 또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 또 섭취하는 칼슘에 대한 부분도 또 양질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리기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듯이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이온 감소 기능, 이런 생리활성 기능이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영양소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골다공증 발생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슘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겠네요. 칼슘은 신체의 전해질 중에 하나로 혈액과 같은 체액에서 용해될 때 에, 전하를 운반하는 무기질이죠. 그러면 신체의 칼슘 대부분은 하전, 주로 물리학에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하를 가진 입자를 의미하는데 이 전하되지 않은 상태,
이 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무기질에서 유래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체내 칼슘의 대부분이 뼈에 저장되지만 일부는 혈중에서 순환되는 그런 혈중 칼슘의 약 40%가 혈중 단백질, 주로 알부민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합 칼슘은 세포를 위한 칼슘의 예비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신체에서 활성 기능이 이제 우리 신체에서는 활성 기능이 없고요. 비결합 칼슘만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칼슘 혈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결합 칼슘 수치가 낮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비결합 칼슘은 정기적 이온화되는 전하를 띠므로 이온화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 칼슘 수치는 식사, 신장질환 또는 특정 약물뿐만 아니라 부갑상선 문제에 기한하는 부분으로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칼슘에 대한 부분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칼슘혈증이 진행되면 근경련이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혼돈, 우울, 건망증 이런 부분에 같이 이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 손가락, 발이 저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아무래도 근육에 대한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동반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장애로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칼슘과 이제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고칼슘 혈증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양소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발생 골질량이 감소된 상태로 이제 칼슘 부족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고요. 노인과 폐경 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이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여성이 폐경기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칼슘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칼슘 과다 섭취, 칼슘의 이온과 철분, 아연, 미량 무기질 흡수, 효율 저하, 철회, 하루에 2000mg 범위 내에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은요, 사실 청소년과 노인, 권장량의 2분의 1 정도밖에 섭취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슘 섭취량을 요즘은 이제 칼슘 유실량이 많은 이유가 인스턴트나 또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들 또 노인들의 식사가 요즘 이제 너무 단촐하게 홀로 독거노인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심하겠죠. 영양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때에는 사실 칼슘 영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섭취량도 부족하지만 또 너무나 부족한 칼슘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복되는 아주 가중되는 부분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 또 뼈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인의 경우에는 뼈의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청소년과 노인에게도 무엇보다도 칼슘 섭취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칼슘에 대한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청소년들 또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이런 부분들에게도 청소년이겠죠. 그런 부분들에게도 칼슘에 대한 부분이 아주 균형 있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칼슘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800 킬로칼로리를 섭취할 때, 또, 정상으로 볼 수 있고요.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은 650에서 750mg을 청족해야 됩니다. 최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 많이 함유된 부분들 말씀드렸죠?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 요즘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 특히 이제 뭐 점심을 왜 이제 밖에서 점심을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게 간단하게 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그런 식사를 하면서 또 커피나 이런 음료 를 또 같이 탄산음료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칼슘 섭취 유실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가 정상적인 섭취량을 섭취했다 해도 식사나 이런 생활 습관이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 영양소의 기능적인 부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을 개선하고 몸의 건강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칼슘의 근원식품은 뭘까요? 우유, 잘 아시는 것처럼 치즈, 요구르트, 우유 및 유제품, 그다음에 멸치, 뱅어포,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 뼈째 먹는 생선들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찌개로 해서 이렇게 아주 많이 푹 고아 이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러나요? 많이 삶는다 그러나요? 삶아서 이제 그 뼈째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선을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뼈째 먹는 생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생선을 뼈가 녹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부들은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유실량도 또 건강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칼슘은 일반적인 섭취로는 25%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산살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옥산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식품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100g 기준으로 시금치에는 약 0.97, 파슬리에는 약 1.70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데치거나 삶는 과정을 통해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금치나 파슬리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한번 삶아주면 이런 이제 옥산살 수산 부분에 대해서 옥산살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산살이 많은 식품에는 땅콩, 아몬드 뭐 이런 부분들, 초콜릿, 코코아, 그다음에 감자 껍질째 이제 감자를 먹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런 또 칼슘 섭취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죠? 파슬리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먹을 때는 칼슘 섭취하는 부분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칼슘 섭취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땅콩, 아몬드, 초콜릿, 코코아 이런 부분들하고 좀 구별해서 칼슘제를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음식을 드실 때도 같이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칼슘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슘, 칼슘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좋은 부분들은 또 멸치, 유제품, 두부, 참깨 이런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를 또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함께 섭취하는 거는 괜찮겠습니다만 따로 따로 이렇게 많이
섭취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간식으로 뭐 섭취하실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칼슘제를 섭취했어도 체내 흡수를 저해하는 부분으로 영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신경 써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제품 중에서 칼슘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슘 섭취는 해조 칼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량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부작용을 에 대한 부분, 또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 어떤 그런 영양소들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다 과학적으로 고려해서 제조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신다라면 또 일상에서 우리가 칼슘 섭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칼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제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칼슘에 대한 영양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일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강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병옥 사장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거, 영상 만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영상 만드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공유해 볼게요. 공유 하나만 하고. 김동호 선생님 공유 끄셨나요?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글쓰기로 저장해서 칼슘에 대해서 블로그를 한번 써봤거든요. 칼슘은 중요성, 칼슘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칼슘 섭취의 중요성. 뼈소리, 봉선이 칼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도 몰랐던 뼈의 소리, 50대 봉선이의 칼슘 이야기. 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내 무릎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건강이 인생의 중심이 된 봉선이에요. 이거 블로그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던 나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별일 공선이가 아니,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50대 봉선. 별일 아니겠지. 50대부터 요즘 이런 소리가 나요. 별일 아니겠지 했던 그 소리. 지금 생각하면 뼈가 보내는 SOS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대신 어느 날부턴가 종합 비타민을 챙기게 됐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요즘은 너는 칼슘 챙기니? 가 인사처럼 들리더라고요. 아까 칼슘 이름이 뭐였어요? 어디 김동호 씨. 칼슘? 거기 아까 종합 비타민 칼슘. CM 슈퍼. CM? CM 슈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있는 거죠? CM 슈퍼. 이렇게 쓰나요? 영어로 CM. CM 슈퍼. 슈퍼는 한글로 쓰나요? 예, 예. 너는 칼슘 챙기니? 인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말했어요. 봉선아, 뼈는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오고 나서 신경 쓰면 늦어. 지금부터 매일 칼슘을 채워야 돼. 무너지기 전에 말이야. 그날 밤 나는 검색창에 칼슘을 쳤고 그 이후로 내 식탁에도 내 하루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50대 여성에게 칼슘이 중요할까? 폐경 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칼슘 손실이 빨라져요. 그 결과 골다공증,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등이 찾아오죠.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돼요. 이가 시리거나 아까 이로 칼슘이 99%가 간다 그랬죠. 예, 예. 다리가 지나는 것도 칼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까지 위험해요. 봉선이 칼슘 챙기는 하루 루틴. 이제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아침에는 멸치 뽀얀국에 김가루 뿌린 밥 한 술, 칼슘 보충제 일정,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업. 점심 때는 카페 대신 두유 한 잔을 먹고 당분 적은 걸로 골라요. 시래기 된장국 칼슘 많은 식재료로 가득하답니다. 저녁은 볶은 검은깨 뿌린 나물, 연어 또는 두부 요리, 식후엔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뼈 건강 관리. 칼슘 섭취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비타민 D 함께 챙기기. 햇빛은 최고 비타민 D. 하루 15분 산책에 큰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랍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뼈에 적, 짜게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요. 국물은 되도록 줄이세요. 커피는 하루 1, 2잔으로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뽕선이요, 속마음. 요즘은 제가 뼈가 조용해졌어요. 이제 그걸 먹고 무릎에는 더 이상 똑똑 소리도 안 나고 계단을 오를 때 한결 편하죠. 내가 내 몸을 돌보면 내 몸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세상 깨달았대요. 그래서 칼슘에 좋은 음식 리스트, 멸치, 두부, 브로콜리, 연어 함께 검색되는 이제 키워드 이런 거 빼버리고 칼슘 일기 읽으시며 따뜻한 건강과 유익한 복 한 모금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우, 잘 썼네. 이거를 이제 이거를 사진을 하나 넣고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는데 비타민 D를 따로 드시면은 그 네, 함량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얼마를 더 섭취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함께 과학적으로 첨가돼서 어, 네. 제조된 칼슘제를 드시는 게 좋다. 음, 비타민 D를 따로 챙겨 먹으려면 내가 얼마를 먹는 것이 정확한 양을 먹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블로그를 가지고 아까 그 우리가 잘못 알고 발행 한번 눌러볼게요. 태그 입력도 해야 되는데 태그 입력은 발행 한번 일단 해보고 아까 챗GPT로 가서 태그도 10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인공지능으로 가서 건강였나 이쪽이었나 해시태그 10개 해시태그가 중요하거든요. 해시태그 10개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발행이 됐네. 그러네. 블로그로 갔어요. 수정하고
해시태그 10개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사진을 하나 갖다 넣어볼게요. 너무 사진이 없어도, 한 장이라도. 봉선이요, 이걸로 한번 넣어보고, 이거를 복사해 올게요. 아니, URL을 복사해야 돼요, URL. 등록하고, URL 복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상으로 가서 비디오 스트로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모르고 부르러 갔거든요. 새 프로젝트 입력은 칼슘. 다음 여기서 롱폼으로 해볼까요? 롱폼. 다음 아이디어를 웹사이트로 시작한 다음 아까 URL을 복사해 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분석 중이래요.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해시태그는. 다음, 완료. 그 블로그에 우리가 많이 써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레이션, 효과음, 배경음악, 배경색 이렇게 보시고 와 그림도 많이 나오네. 예쁜 그림이. 지금은 이제 비디오 우리 블로그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를 봐볼게요. 지금은 이제 분석 중입니다. 와 만들어졌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와, 만들어졌어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3분 10초짜리가 만들어졌어요. 나도 몰랐던 뼈의 소리, 50대 봉선이의 칼슘 이야기,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내 무릎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건강이 인생의 중심이 된 봉선이에요. 예전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던 나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딱딱,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니겠지 했던 그 소리, 지금 생각하면 뼈가 보내는 SOS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어요.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대신 어느 날부턴가 CM 슈퍼 종합 비타민을 챙기게 됐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요즘은 너는 칼슘 챙기니? 가 인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말했어요. 봉선아, 뼈는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오고 나서 신경 쓰면 늦어. 지금부터 매일 칼슘을 채워야 돼. 무너지기 전에 말이야. 그날 밤 나는 검색창에 칼슘을 쳤고 그 이후로 내 식탁도 내 하루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왜 50대 여성에게 칼슘이 중요해? 폐경 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칼슘 손실이 빨라져요. 그 결과 골다공증,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등이 찾아오죠. 칼슘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돼요. 이가 시리거나 다리가 쥐나는 것도 칼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 건강까지 위협해요. 봉선이의 칼슘 챙기는 하루 루틴. 이제 제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아침 멸치 뽀얀국에 김가루 뿌린 밥 한 술, 칼슘 보충제 일정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 유럽. 점심 카페 대신 두유 한 잔, 당분 적은 걸로 골라요. 시래기 된장국도 칼슘 많은 식재료로 가득하답니다. 저녁 볶은 검은 깨 뿌린 나물, 연어 또는 두부 요리, 식후엔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뼈 건강 관리까지.
칼슘 섭취.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비타민 D 함께 챙기기. 햇빛은 최고의 비타민 D. 매일 15분 산책도 큰 도움이 돼요. 2.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랍니다. 3. 과도한 나트륨은 뼈에 적. 짜게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요. 국물은 되도록 줄이세요. 4. 커피는 하루 1부터 2잔으로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봉선이의 속마음. 요즘 저는 뼈가 조용해졌어요. 무릎에서 더는 이상한 소리도 안 나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한결 편하죠. 내가 내 몸을 돌보면 내 몸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걸 새삼 깨닫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무심코 넘긴 뼈에 신호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칼슘 한 숟갈씩 건강에 저금통에 넣어보세요. 나중에 튼튼한 나로 분명히 되돌아올 거예요. 칼슘 섭취에 좋은 음식 리스트. 음식 칼슘 함량. 멸치 약 500mg 이상, 두부 약 350mg, 브로콜리 약 100mg, 연어 약 200mg, 우유 치즈 100부터 250mg, 검은 깨 약 800mg, 시래기 약 150mg. 칼슘 많은 음식. 50대 여성 칼슘, 골다공증 예방, 폐경기 건강, 칼슘 보충제 추천, 중년 여성 영양, 뼈 건강 관리, 칼슘 부족 증상, 칼슘 흡수 잘 되는 법, 50대 건강식단. 이야기로 풀어낸 봉선이표 칼슘 일기 읽으시며 따뜻한 공감과 유익함 한 모금 느끼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렌더링 하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또 블로그, 우리 황준 선생님도 블로그 많이 써놓으셨죠? 네, 그걸로 영상으로 많이 이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 금세 척척척척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네, 뭐 5분도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세요. 네, 오병옥 선생님 잘 보셨죠? 아, 예, 오늘 보니까 조금 이해갑니다. 오늘 또 우리 김동호 선생님 강의 듣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 아까 목소리도 너무 말씀하실 때 좋으시고, 강의를 척척 박사시죠? 칼슘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계단 오를 때 뼈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 안 나게 칼슘 챙겨 먹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네, 보내세요. 땡큐 베리 머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